한국에서 작품을 선보일 기회는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부담이 너무 커서 그러면은 그동안 이제 제가 해왔던 작업 중에서 좀 자연스럽게 알게 모르게 드러나왔던 한국적인 요소들에 좀 더 집중하면 어떨까, 그렇게 마음을 좀 놓고 작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좀 제가 손을 봤던 뭐 의자들이나 뭐 평상 같은 것들은 이제 그대로 작업을 진행을 하고, 뭐 이번에 좀 새로운 요소들, 새로운 뭐 등이나 이런 병풍 같은 거, 혹은 이제 재료적인 입장에서는 또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는 구할 수 없었던 전통 보료나 아니면 뭐 오칠 기법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사용할 수 있고 그런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현지에서 작업하고 계신 분들과도 이제 같이 작업을 만들어갈 수 있어서도 그것도 되게 저한테는 집중할 수 있던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건축 공부나 가구 공부 그런 거를 해오면서 제가 가장 끌렸던 그런 소재에 집중을 하면서 제 작업을 했는데, 그게 또 한국 전통이랑도 많은 접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연장선상에서 작업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제가 평소에 하는 그런 유리섬유나 레진을 이용한 작업 같은 경우도 형태적인 거에서는 뭐 이런 병풍이나 아니면 저 뒤에 있는 등에 나오는 그런 지붕이나 아니면 혹은 또 이런 기름 먹인 종이 같은 그런 색이 나오는 뭐 재료만의 특성 같은 것도 좀 자연스럽게 가져올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이번 평상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외국에서 있으면서 잘 사용할 수 없었던 목재나 전통 보료 같은 거를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생각했던 작품이 저 뒤에 있는 그 유리섬유 활용한 등인데요. 지붕이 있고 거기에 그 빛을 담은, 어떻게 보면은 뭐 뱃술이나 그런 그릇 형상이 있고, 그게 이제 다 기둥에 얹혀져 있는 그런 형상이 생각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떠올라서 바로 실행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전시 준비를 하면서 정서적으로 제일 몰입을 많이 해서 했던 작품이에요. 그리고 아예 새롭게 개발을 한 점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구조적으로도 연구를 많이 했고요. 이 내 다리로 혼자 서기까지가 과정이 되게 순탄치가 않아서 그냥 약간 거의 애 키우듯이 만들어서 이번에 가져온 작품입니다. 네. 기존의 한국적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것들이 한국적인 것에 틀이 되어서 한계를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 생활을 했으면서 왜 대표적인 자식 의자가 없고 대표적인 커피 테이블의 형태가 없는지, 그리고 왜 오방색만 한국적인 색으로 사용하는지, 이것부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창덕궁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는데요. 창덕궁의 정원이라던가 궁궐, 서순락길까지 뭔가 한국적인 자연, 유연함, 유기적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기적인 것을 비롯해서 새로운 한국적인 요소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스탠다드 플로어는 자식 의자이긴 하지만 과거의 자식 생활이 아닌 현대의 자식 생활을 가져와서 재해석했습니다. 소파 밑에서 소파에 기대서 생활하는 게 지금 한국에 남아있는 자식 생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자식 생활에 그 동경하던 스탠다드 체어의 스탠다드함을 더해서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침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소반의 형태가 한국적인 디자인에 한계를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팔걸이로 사용하던 형태를 가져와서 재해석했습니다. 마감 도료로 먹을 함께 사용했는데요. 이 먹이 옷과는 다르게 광택이 없고
매트한 질감을 내서 현대 인테리어에서 추구하는 살짝 무광의 느낌을 낼 수 있는 것에 대해 좋은 것 같고, 이번에 사용한 팥색이라던가 기존에 사용하던 재료랑 궁합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책가도 B5라는 화병입니다. 책가도 시리즈는 그 책가도라는 그림에서 화병이랑 그 책장을 빼온다는 이야기로 작업하는 건데, 그 화병 중에서 가장 귀엽고 작고 뭔가 현대에서 볼 수 없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는 재료로 만들어져서 살짝 유물 같은 느낌이 나긴 하지만 나중에 단색이나 아니면 세라믹, 금속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이번 전시를 위해 작품을 새로 제작하면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색감이었습니다. 네, 야외에 놓인다는 특성 때문에 주변 환경과 그런 풍경에 어우러지는 색깔, 그리고 그 계절감에 맞는 색깔을 찾기 위해서 테스트를 많이 진행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자연스러운 미가 사람이 자연물을 인공적으로 자연스러운 형태를 만들려고 노력한다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자연물을 그때그때 쓰임에 맞게 조금씩만 가미하면서 쓰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자연스러운 어떤 아름다움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일부러 어떤 유기적인 형태나 어떤 유연한 형태를 만들려고 애쓴다기보다는 최대한 어떤 흙의 자연스러운 움직임, 내 몸과 흙이 마주하면서 만나면서 나타나는 그때그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포착하면서 작품을 제작을 하는데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번 아름지기 전시의 주제와 제 작업의 방향성이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한국의 주거 환경이라는 주제에 맞춰서 평소에 제가 드러내는 어떤 조금 과한 어떤 움직임의 표현이라든지 흙의 어떤 특성을 조금 줄이고 좀 더 주변과 조화롭게 될 수 있는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형태를 제작하였습니다. 네, 저는 이번 전시에서 스툴을 세나 피스 정도 제작을 했는데 다 애착이 가고요. 그렇지만 평소에 제가 제작하던 사이즈보다 조금씩 더 커져가지고 어떤 흙의 특성들을 또 새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네, 무게나 어떤 흙의 자연스러운 어떤 변화, 갈라짐, 깨짐 이런 것들을 네, 다시 마주하게 되었고, 네, 제가 이제 방심하면 항상 저를 치고 들어오는 이 흙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재료들은 현대적인 생활 공간에는 부적합하다고 생각들을 하는데, 예를 들면 오래된 전통 흙벽은 연약하고 또 그래서 기후를 견딜 수 없고 그래서 쉽게 부서질 거고, 그래서 현대적인 생활 공간에는 당연히 쓸 수 없는 재료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럴까? 라는 질문을 하고 싶었고, 이 전시 그리고 작업을 통해서
그 질문들을 함께 이야기해보고 함께 고민해보고 싶었습니다. 우연히 강원도 시골에 한 60년 정도 된 오래된 흙벽을 경험하게 됐는데 온갖 비, 바람, 눈, 그 세월을 견뎌냈는데도 여전히 견고하게 서 있고 흙벽이 갖고 있는 질감, 텍스처, 그 안에 볏짚도 있고 흙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자연을 화석처럼 그 벽 안에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재료를 우리가 경험하는 방식에 있어서 현대적인 공간 안에서 균질화돼 있고 또 대량 생산되는 어떤 마감 재료가 아니라 우리 전통의 재료인데 그 전통의 흙의 텍스처라든지 볏짚의 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대적인 생활 공간으로 다시 경험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번 전시를 통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그 옛날 흙집을 만드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흙과 볏짚을 섞고 대나무로 심을 만든 상태에서 미장조로 그 흙을 덮고 그게 어떤 패널화 시켜가지고 내부 공간 안에서도 그것들이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이 작품 이름이 Sensing Instrument라고 제목을 지었거든요. 근데 인스트루먼트 하면 악기, 뭐 기계 이런 뜻일 텐데 사실은 저희가 만드는 이 움직이는 무빙 월인데 그 월을 관람객들이 직접 움직이면서 내가 바라보는 풍경이나 공간들을 변형할 수 있고 그 경험이 달라지는 걸 한번 제안해주고 싶었고요.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저희들이 그 전통적인 방식으로 신벽을 만들고 싶어도 그걸 만들 수 있는 기술자, 장인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서 그 기술을 찾아내려고 했고 장인들을 만나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함께 이야기해보고 실험하고 하면서 패널들을 하나씩 만들어 낼 수 있었고요. 저희 사무실에 저와 저를 포함한 우리 스태프 함께 그 흙을 직접 반죽하고 또 그 비례를 따져가면서 볏짚과 흙과 모래를 얼마큼 섞어야 적당한 강도를 만들 수 있을까, 적당한 텍스처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실험을 했었고 여러 번 직접 만들어 보면서 어떤 디자이너 건축가이기 이전에 만드는 사람으로서 그 재료를 직접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시대를 관통하면서 지속 가능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에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전시를 위해 디자인한 산발이 같은 경우는 고구려 고군벽화에서 그려진 가구에서 영감을 받았는데요. 고구려의 왕이 저에게 이 가구를 디자인하라 라는 명을 내린다면 자원들이 뭐가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현재를 오가면서 그리고 과거에 집중했을 때 활용 가능한 그리고 협업 가능한 장인들 그리고 소재가 뭐가 있는지 고민을 많이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고민은 행태에서 그리고 소재에서 시작했습니다. 숙종실록에 의하면 갑옷을 철갑보다 피갑으로 철보다 가벼운 가죽에 오칠을 하면 화살촉과 총알이 모두 뚫고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강력하다라는 기능적인 쓰임을 발견했습니다. 가죽 본연의 색상과 질감으로는 자연스러운 미감을 그리고 오칠로는 기능적인 쓰임을 더했습니다. 이번 전시의 핵심 가치 중 오가닉 디자인,
자연스럽게 멋을 살려내고 그리고 소재의 미를 담는다는 핵심 가치가 있는데요. 그를 근간으로 다리를 디자인했습니다. 금속의 단단하면서 우아한 미감뿐만 아니라 안정감을 더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고민은 구조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가죽 밑에 나무 상판을 만들고 그 나무 상판에 단단하게 다리를 끼워 넣는 각 소재는 박음질로 엮어 고정했습니다. 이 방식은 한옥 건축 그리고 한복을 만드는 방식에서 선조의 지혜를 계속 이어나가고 싶은 그런 의도를 담았습니다. 제가 특별한 점으로 뽑고 싶은 부분은 다리 형태를 구현하기 위해서 지켜낸 중용의 가치를 뽑고 싶습니다. 많은 수량을 만들기 위해 적당히 산업화된 방식을 취하면서 손맛을 담기 위해 금속판을 구부리면서 생기는 흔적을 담고 그리고 다시 둥글게 피면서 그 자연스럽게 형태가 담기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생각나는 에피소드는 금속 다리를 구현하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금속 만드는 분들을 만났는데 손맛과 산업화 중용의 가치를 같이 만들어낼 수 있는 딱 한 분을 만났다는 것, 그게 저한테는 큰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나아가서 지속 가능한 뭔가를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옥 내부 공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었을 때 제가 가장 흥미롭게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한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한지가 바닥에도 사용이 되고 그다음에 창문에도 사용이 되고 벽면에도 사용이 되고 천장에도 사용이 되는데 심지어 우리들한테 필요한 모든 도구들에게도 한지가 사용됐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한지가 어떠한 태도로 사용되었는가 혹은 어떠한 느낌으로 사용되었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굉장히 약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사용이 돼서 훨씬 더 부드럽고 그래서 뭔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떠한 아늑하고 또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어떤 은신처를 만든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특별한 공간감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는 점, 이 부분을 전시에서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번 전시는 전통적인 공간에서 저희들이 영감받은 부분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방법으로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전통적인 내부 공간에서 많이 사용되어진 한지가 현대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재해석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들이 좀 새로운 소재들과의 케미 부분을 좀 실험하거나 또 이번 전시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한지가 공간뿐만이 아니라 가구라든지 우리들의 도구를 만든다고 한다는 점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차탁이라든지 또 지장이라든지 혹은 병풍이라든지 이러한 소가구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현대적인 미감으로 재해석해서 만든 부분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번 전시에서 저희들이 굉장히 주목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전통 공간이 주는 어떤 따뜻한 마음, 또 태도, 그리고 우리들을 감싸고 있는 공간에 대한 본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매우 인간적이고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포인트들이 현대 공간에서 많이 응용되고 또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부분입니다.
레진으로 만든 디딤석입니다. 사실은 정말 옛날의 디딤석은 대부분 땅 위에 놓여져 있는 요소이다 보니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요소들은 손으로 다듬어서 깨끗하게 만들지만 디딤석 하단 부분에 있는 요소들은 땅에 잘 결착하기 위해서 일부러 다듬지 않고 울퉁불퉁하게 해서 땅 위에 올려놓아서 고정하는 이런 장치를 하고 있는데요. 실내 공간에 평평한 바닥 위에 디딤석이 올라가야 돼서 고민 끝에 저희들이 레진이라고 하는 좀 현대적인 소재를 이용해서 색깔을 조금 넣어서 디딤석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걸 만들면서 또 옛날의 전통적인 요소들에 대한 배움과 공부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모르던 부분들을 이번 전시를 통해서 저도 많은 학습을 한 이런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전시 주제가 이제 방 스스로 그러한 이라는 주제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일단 방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방의 느낌을 내기 위해서 어떤 품목들을 구성해야 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제 김민재 작가님과의 작업과도 잘 어울려야 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미션이었고, 저의 작업이 이제 산업자재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알루미늄 프로파일이라는 소재가 대단히 차갑고 날카로운 그런 재료적 특성이 있어서 잘 융화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의 작업이 간혹 이제 전통이라는 키워드와 링크될 수 있는 지점은 아마 저의 작업에서 가장 도드라지는 문양 때문인 것 같은데, 그 문양이 사실은 어떤 산업자재의 다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계된 도면의 형상이거든요. 저는 그거를 반복적으로 나열하고 의도적으로 노출시켜서 어떤 기하학적인 문양으로 만들어냈는데, 그걸 보고 간혹 이제 관객들이 전통적이라는 어떤 감각을 떠올리곤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반응들이 대단히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어떤 전통의 한옥 건축 양식과 어떻게 결합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기존의 어떤 한옥에서 각 문양을 사용하는 그러한 지점들은 어디였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어떤 창살이라거나 단청 문양이라거나 보아지의 형태 뭐 이런 부분에서 문양을 많이 사용한다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전시에서는 특히 기존의 한옥이 갖고 있던 창살의 사이즈를 그대로 본떠서 저의 작업으로 치환한다거나 보와 보가 이렇게 연결된 직각 구조에 어떤 실제로 그것을 지탱하는 기능은 하지 않지만 건축적인 기능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작업을 이번에 진행해 보았는데요. 한옥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형태나 특징을 저의 작업으로 좀 유머러스하게 좀 치환해 본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 갖고 있는 작업은 기아살 문이라는 작업인데, 아마 그 이유는 기존의 아름지기 사옥에 지어져 있는 한옥과 가장 긴밀하게 관계 맺고 있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것 같습니다. 이 작업이 그 공간에서만 유용할 수 있는 사이즈를 갖고 있고, 다른 공간에 갔을 때 실제로 문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전시에서만 유일한 어떤 작업이라는 점이 꽤 매력적이기도 했고, 조금 더 소재적으로 얘기하자면 한지를 사용할 때 기존의 색한지에서는 좀 사용할 수 없었던 쨍한 채도 높은 컬러를 좀 사용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현대에는 그런 어떤 규율 같은 게 많이 벗어나 있으니까 컬러도 좀 다양하게 써보고 문양도 조금 더 자유롭게 써보는 작업이어서 조금 더 일탈적인 작업이었다는 점에서도 조금 더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제일 많이 고민했었던 것은 한국적인 공간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적인 느낌을 낸다는 인테리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좀 고민이 많았고, 1차원적인 요소보다는 개념적인 요소들을 좀 감각적으로 사람들이 실제 생활에 느낄 수 있는 그런 현대 생활에 맞는 공간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좀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떠오른 거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한옥이라는 건물에 앉아서 참 운치 있고 좋구나, 참 한옥 텐마루에서 이야기하니까 너무 좋다, 대청에 앉아서 누워있으니 너무 시원하고 좋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한옥 건축의 구조적인 요소에 의해서, 그런 이유에 의해서 결정된 부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가장 한국적인 건축의 미라고 할 수 있는 중첩애미, 그 공간이 여러 개가 겹쳐지면서 깊이감을 주고 공간 자체가 좀 더 풍성해지는 효과를 주는 좀 요소 측면인데, 그런 것들이 조금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생각을 좀 했었고, 불창이 들림으로써 그 공간들이 여러 개의 방들이 묶어지면서 하나의 큰 또 공간을 연출해낸다는 그런 활용성들이 좀 되게 와우 포인트로 좀 느껴졌었던 것 같고, 특별한 소재를 쓰는 그 인테리어 공간은 아니지만 뭐 환지라든가 목재라든가 돌의 쓰임들이 자연스럽게 쓰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현대 주거 생활에 되게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라는 그 공간을 좀 선정을 해서 적용을 해보자고 했었고, 그 아파트 중에서도 요새 많은 분들이 많은 시도를 하고 계시는 알파룸이라는 공간을 좀 선정을 해서 좀 더 현실화된, 좀 실제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좀 전시 작품을 좀 만들어 보고자 했었습니다. 들창에 대한 기억이 좀 많이 남는데요. 전시 작품으로서의 한계, 구조적인 한계를 좀 해결을 못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좀 아쉽게도 좀 실제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체험하실 수 있게끔 만들고자 했었는데 그러지 못한 좀 부분들이 좀 아쉬웠던 것 같고, 하지만 이번 스터디를 통해서 제 실제 뭐 공간 프로젝트나 이런 곳에 꼭 반드시 한번 사용을 해보고 싶은, 시도를 다시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한국적이라는 거에 대해 사람들이 조선시대에만 이렇게 꼭 집어서 생각을 하지만 뭐 통일신라나 뭐 고구려 뭐 이렇게 해당하는 고려로 이어지는 시대들은 우아하고도 또 화려한 면모를 또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되어서 이번 전시를 통해서는 조금 다른 시대를 보여주되 현대인의 삶에도 동떨어지지 않은 어떤 공통 분모를 좀 찾아서 전시에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이 한국적인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이 집 전체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어요. 또 실험도 했었고, 실상 그 가정 인간들이 사는 그 실내 공간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가 된 적이 없고,
또 시도한 적도 없고 심지어는 그 한옥에는 인테리어 스페이스가 없다라는 얘기까지, 그러니까 한옥의 구조 자체가 그냥 실내 공간을 이룬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참 무관심했던 분야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현대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분적인 어떤 또 시간을 쪼개서 또는 공간을 쪼개서 다양한 체험들을 하는 것인데, 그 중에 한국적인 공간이 이제 빠져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이 방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부분적 요소죠. 부분적 요소라도 재현하고 다시 한번 이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선시대 이전의 방으로 상정했기 때문에 그 이전 시대에 대한 공간의 연구가 필요했습니다. 이거를 추정컨대 이제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직공방의 생각은 이 큰 공간 속에서도 사적 공간과 그리고 공적 공간이 분리되어 있었을 것이고, 그거를 뭔가 막는 공간마기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상상했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발견한 공간마기들은 연막병장이라고 불리우는 요소들인데요. 연막병장은 각각 전통 발, 그리고 막, 그리고 병풍, 휘장, 오늘날의 패브릭으로 이루는 장의 요소들입니다. 이것들을 이제 오늘날에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외형적 모습을 따르면서 현대인들이 충분히 오늘날에도 사용 가능하도록 기술적 변형은 현대인의 삶에 맞추어 조금 전시를 선보이려고 했습니다. 실내 공간에 사용되는 재료라는 건 아마 뭐 천, 패브릭이나 아니면 나무, 뭐 이런 좀 소프트한 재료들이죠. 근데 이런 재료들은 굉장히 보편적인 재료들이에요. 세계 각국에서 다 쓰고 있는. 재료의 특수성보다는 그런 보편적인 재료를 어떻게 좀 특수한 방법으로 쓰는가 하는 게 아마 그 한국적 그 미감을 찾는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싶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현대화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고려 시대를 자꾸 얘기하는 것은 고려 사회는 그 당시에 그 중국의 송나라나 일본의 그 해이안이나 이런 시대와 거의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었어요. 어찌 보면 그 지금 현대 사회가 전 세계 문화를 서로 이 국경을 초월해서 공유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었죠. 시대적 상황으로 보면 이 고려와 현대는 굉장히 상통하는 면이 많은 시대라고 생각이 들죠. 그 공간마기들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되게 다양한 많은 장인분들과 제작자분들이 참여하셨어요. 팔 장인분이 염장님, 그리고 뭐 금속 해당하는 두석장님, 매듭하시는 매듭장님, 그리고 원단을 제공한 옥봉방까지 한 2-3명 이상의 제작자분들이 참여하셨기 때문에 더 의미가 깊었고, 이 하나의 작품을 위해서 다양한 제작자들의 협업으로 일궈낸 이 연막병장의 방들이 저에겐 되게 의미가 커서 모든 그냥 작품들에 다 애착이 갔던 것 같아요. 직공방에서 했던 노력의 최종적인 목적은 사실은 그 현대 공간, 이제 집합적인 공간 구성의 방식은 뭘까 하는 게 최종 목표예요. 그래서 지금 실험하고 있는 그 병의 방, 또 뭐 염의 방, 또 이 막의 방, 이런 것들은 하나에 떨어져 있는 요소라기보다는 현대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걸 염두에 두고서 시도를 한 겁니다. 좀 기회가 된다면은 현대적으로 쓸 수 있는 그 이동식 칸막이 공간을 한번 좀 제작해 보는 것도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